참 기업 실적들이 발표하는 시점에 오면 실적이 어쩌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차 대조표도 중요하고 손익계산서도 중요한데, 특히 이제 손익계산서는 현재 그 영업 활동을 잘 하고 있냐 없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얼마나 팔았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요걸 빼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판매 관리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영업이익이 쉽게 얘기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익이면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요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뭐 전기 대비 막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HTS에 보면 기업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보면 시장에서 현재 평가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각 증권사들이 평가하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됐다, 전기 대비 많이 증가됐다, 이걸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다면, 사실 그게 주가가 이미 올라있다면은 주가의 선반영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꼬꾸라 자빠져 버리는 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뭐 매출에 가면 식당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팔았냐, 이게 이제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 요 매출액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P 곱하기 Q라 그래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냉면을 100그릇을 팔았어요. 점심때 100그릇을 팔았다. 그런데 그 전에 8,000원 받는 것을 10,000원으로 올려서 똑같이 100그릇 팔았다. 그럼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격은 일정하더라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120그릇을 팔았어요. 그래도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 매출원가라는 것은 뭐 당연히 냉면을 만들기 위해서 냉면 면을 사야 되는 거고, 육수 만들 때 또 그런 재료들을 사야 되고, 원재료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스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람이 배치되어서 또 노무비도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매출액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판매 관리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매출 총이익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게 이제 판매 관리비까지 딱 들어간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우리 판매 관리비 하면은 뭐 딱 이 용어만 들어봤을 때도 판매 관리비, 야 그러면은 아까 매출원가에 뭐 노무비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매출원가에서 공제됐는데, 그럼 판매 관리비는 뭐냐?
판매하고 연관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제조하느라고 들어가는 그 노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방장 그런 비용. 근데 판매 관리비는 영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판촉물을 한다든지 인스타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이거 식당 브랜드를 알리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일련의 그 절차들이 결국에는 이제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운반비, 광고 선전비, 운반비,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제 판관비 계정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딱 뺐을 때, 아니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광고 비용이라든지 영업사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상태, 그게 이제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비용이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요거까지 해서 나온 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게 나온 이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을 볼 때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1년 이내에 이제 경상손익, 이게 단발적으로 이제 손익이 또 나왔냐, 그 다음에 기계류 장치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제 손익이 나왔냐, 특별 손익, 수익 손실 요걸 계산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급증을 했어요. 그건 지분법 평가이익이 급증을 했든지 아니면은 특별이익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다. 지가 본업을 잘해서 이제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법인세 이런 게 나가잖아요.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세금 떨어져 나가고 나서 나온 것이 이제 단기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순이익. 그래서 단기순이익도 중요하죠. 단기순이익도.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한테 세금 다 띄고 나서 나한테 남은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별적인 건데, 사실 이제 종속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 실적도 사실 이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쳐줘서 이제 계산을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이익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영업 외 손익 이런 것은 그렇게 이게 실적이 좋아졌다 할 때 영업 외 손익,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을 받아가지고 배당금 수익이라든지 지분법 이익이라 이런 것도 중요해요. 지분법 이익 다. 그 다음에 자산을 처분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외환으로 거래하면 외환 차익, 또 달러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으면 달러가 올라가지고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온다든지, 비용은 이제 반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외화 달러로 거래되니까 외환 차익이라든지 외환 손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죠.
또 재산 처분, 특별 손익, 뭐 재산 처분해 가지고 갑자기 뭐 이익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야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파생상품 거래한다 해가지고 깝죽대다가 뭐 손실이 나고 뭐 이런 경우 이제 뭐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제 그 항목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업. 그러니까 본업 외에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수익이 손실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가게 입장에서도 가정집에서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연말정산 직장인들 같은 게 연말정산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요렇게 이제 현금 영수증 적립한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적립한다 카드로 하면은 또 신용공제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똑바로 못한 거죠. 엄밀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 격리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뭐 경리과, 회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좀 정신머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또 보면은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제가 그러니까 이 기업 실적 볼 때 이제 요 흐름 영업이익이 증가가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보다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벌었냐 안 벌었냐.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장 산업 있지 않습니까?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같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아니 성장 산업은 당연히 성장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 성장도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들이 몰려와 가지고 매출액이 자꾸 늘어나야지 그게 성장산업이지.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게 성장산업입니까? 그것은 이제 성숙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사실 성장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순환 주기에 따른 산업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I 쪽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건 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싹수가 있게 움직이려면 매출액이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그게 성장 산업이다 이거요.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비례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에는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변동비 증가가 되더라도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 증가폭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을 늘상 같이 보는 습관을 해야 된다. 매출액이 정체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그러면 오케이 얘는 되고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매출액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매출액도 줄어든다. 얘는 틀려먹은 거예요. 주가 제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계속되다가 BP 손익 분기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플러스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까지 벌기 시작하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돈까지 벌기 시작한다. 와, 이건 주가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런 이제 기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걸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 되면은 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나중에 헷갈리니까 또 다른 부분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 이제 지금 한참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적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절성 요인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늘어나고 있느냐,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도 양호하냐, 요 형태까지 갖춰지면 전년 동기 대비도 늘어나.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고 전분기보다도 좋아지고 있어. 이건 개선세가 확실하구나. 요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제 하이닉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HTS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면 지금 P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로 P로 돼 있는 것은 프로빈셜이라 해가지고 이미 이제 실적이 확정이 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측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고, 이게 매출액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하고 매출액이 증가되냐 안 되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9조 2천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원래는 8조였단 말이에요. 그럼 8조에서 9조 2천억이니까 얼추 이제 한 16% 정도, 17%, 이 정도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적이 일단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야지 주가도 안 밀리고 더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어닝 쇼크가 나온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15% 이상 좋게 나온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깜짝 실적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서프라이즈 우리나라 번역하면 깜짝 실적 아닙니까? 어닝 쇼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 15% 이상 저조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17% 정도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주가는 10에서 17% 정도 더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17% 그대로 안 가더라도 그 근사치로 더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피크 아웃 이런 표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이 지금이 최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주가가 더 못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이제 산업 사이클을 또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봤을 때는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어쩌다 저쩌다. 근데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예상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17%인데 한 10%밖에 못 간단다. 근데 매출액도 서프라이즈하게 서프라이즈하게 좀 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하는데 영업이익이 한 30% 상회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20-30% 거의 30% 가까이 그대로 더 상승해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 리더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어닝 시즌에서 이 실적들을 바라보는 눈을, 해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끝내주게 낼 수 있어요. 이 오르고 채팅 앱은 말 그대로 제야에서 가장 잘한다는 24명의 고수들, 그야말로 이제 최고수들, 실전 최고수들이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이거 좋지 않습니까? 100% 무료로 종목을 각 전문가들마다 이제 투자 성향도 다 틀리고 할 거 아닙니까? 각자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을 골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가가 딱 나올 때
뭐 채팅으로 이거 지금 매수 자리 왔으니까 얼마까지 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 이하로 사라, 안 잡혔으면 여기까지 이 호가까지 잡아먹어라, 이런 식으로 리딩을 다 해줘 가지고 수익을 뽑아주고 있는 곳이 오르고 채팅 앱이 되겠습니다. 이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중 실시간 매매, 제일 중요한 건 장중 실시간 매매, 딱 시세가 움직일 때 잡고 팔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오르고 채팅 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르고 채팅 앱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업계에서는 가장 수익이 잘 나고 개인 투자자들 만족도 최상으로 한 방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데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돈 벌려고 하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텐데 얘를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무료방에 입장하려면 100% 무료라 그랬으니까 이제 각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입장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서 이제 로그인해야 입장이 되고 채팅이 가능한데 뭐 처음에 이제 뭐 아이디 비번이 어디 있습니까? 설치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오르고 앱 설치한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무료 회원 가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가지고 이제 아이디 비번 필명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르고 채팅의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이라고 있을 거예요. 공개 채팅 탭을 누르면 공개 채팅이 뭐예요? 오픈 채팅. 영어로 하면 프리 채팅, 무료 채팅이라는 얘기야. 그 딱 눌러보면 24명 무료방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제한 없이 전부 다 입장이 됩니다. 심지어 24명에는 주식이 22명, 코인 전문가 있잖아요. 가상화폐. 그 2명이 또 있어요. 그래 주식 코인을 다 여기서 여러분들 섭렵해가지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채팅 앱 이용한 사람들은 주식으로도 수익 냈다. 코인 시장, 코인은 한번 움직이면 더 수익이 잘 나요. 그러니까 코인도 했다가 완전히 돈다발을 긁어 모아버리고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 앱이 된다 해서 최근에 또 코인 같은 경우는 아니 50%에서 더블씩 막 올라가지고 사람들 막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더리움 이런 것들, 이 대형주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게 이런 것도 막 엄청 올라가지고 수익, 야,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도 난리 나고 코인도 대박 나고, 그러니까 양빵으로 쳐버리니까 이제 이 업계에서는 단연 최고의 어플로 한 방에 등극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르고 채팅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대박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누가 수익 매겨줍니까? 여러분들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수익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돈 벌어드리려고 한 거 아니냐고. 천재투자TV에서 엄청나게 투자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무료로 수익을 낼 기회를 다 이렇게 제공하면은 구독, 좋아요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고 여러분들이 천재투자TV에 또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는 쟁이 고우면 오는 쟁이 곱다. 오는 말이 곱다? 이 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상부상조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천재투자TV도 잘 되고 오르고도 잘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